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내정된 이동관 씨. 어쩌면 이렇게 범죄비리 사실과 의혹이 많을 수가 있는 걸까요? 이러고도 단 한 차례의 수사도, 기소도 되지 않았다는 게 신기할 따름인데요. 이명박 정권에서 방송언론 탄압을 주도한 사실들이 문건으로 드러나도, 아들의 학폭 사건을 무마하고 은폐해도, 인사청탁으로 돈을 받고도 이동관 후보자는 천하무적이었습니다. 이런 자가 대체 방송통신위원장을 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이 사람을 지명한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지명을 받고 방통위원장을 하겠다고 나선 이동관 씨나 변변상종인 듯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코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특보를 지명했습니다. MB 방송장악의 설계자였던 이동관 특보를 방송위원장에 앉히겠다니 어불성설입니다. MB 방송장악 시즌2를 부활시키겠다는 불통선언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방송을 장악하려는 정권의 폭거입니다.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 방송을 정권의 앵무새로 만들려는 의도입니다. 이 특보는 MB 정권에서 방송 장악의 핵심으로 언론 사찰을 지휘했던 인물입니다. 방통위원장에 방송 장악 기술자를 앉힐 수는 없습니다. 이동관 특보는 의혹투성이 인사입니다. 아들의 학폭 논란과 은폐 의혹이 해명되지도 않았는데 부인의 청탁 의혹마저 제기됐습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숱한 의혹만으로도 방통위원장은 물론이고 어떤 공직도 맡을 자격이 없습니다. 공영방송은 윤석열 정권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앵무새가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MB 방송장악 시즌2를 부활시키려는 윤석열 정권의 폭거를 반드시 저지하겠습니다. 또 터졌습니다. 여태 벌여왔던 각종 범죄와 비리에 사건 하나가 또 추가됐는데요. 30일 YTN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또 하나의 단독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최근 이동관 후보자의 인사청탁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문이 공개됐는데요.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이동관 후보자의 부인에게 지난 2010년 이력서와 2천만 원이 든 쇼핑백이 차례로 건네졌다는 인사청탁 사건이었는데요. 법원이 이 사실을 인정한 판결문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범죄 사실이 추가된 거죠. 이 후보자 측은 돈에 대해서는 당시나 지금이나 곧바로 돌려줬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YTN은 이동관 후보자에게 그렇다면 이력서는 왜 받았는지를 물었는데요. 그런데 판결문과는 전혀 다른 설명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동관 후보자 측에서는 카더라식의 보도를 계속할 경우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는데요. 지난 2010년 이동관 후보자 부인을 상대로 인사청탁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판결문을 보면 이 후보자 부인은 경찰 조사에서 2009년 11월 A씨로부터 C씨의 이력서를 받았고 두 달 뒤인 2010년 1월 중순에는 수건이 든 쇼핑백을 받았는데 다음날 2천만 원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바로 가져가라고 연락해 그날 밤 돌려줬다고 진술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C씨는 A씨에게 이 후보자가 당연직 위원으로 있던 G20 준비위원회의 홍보기획 단장 자리를 청탁한 건데요. 실제적인 인사청탁이 이루어진 거죠. 현금 2천만 원까지 받았으니 이건 결국 빼박인 겁니다. 이에 YTN 측에서 먼저 이력서부터 따져봤는데요. 이동관 후보자 부인이 이력서를 받은 이유를 물었더니 그런 이력서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판결문에 담긴 진술과는 전혀 다른 답변을 내놨습니다. 돈을 돌려준 방식에 대한 설명도 판결문에서는 가져가라고 연락해서 돌려줬다고 했지만 이번 해명에서는 즉시 찾아가 되돌려줬다라고 달라졌는데요. 적극적으로 사건을 해결했다라는 해명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인사청탁 당사자인 C씨의 진술에 대해서도 이 후보자에게 물었더니 C씨는 원하던 자리에 못 가게 되자 2010년 5월 중순 이동관 수석을 직접 만나 물었고 A씨에게 돈을 돌려줬다는 말을 들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질문에서 이동관 후보자는 C씨를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동관 후보자 측은 이런 이력서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말을 완전히 뒤집었는데요.
판결문에 나와 있는 사건의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나선 거죠. 대한민국 사법부가 최종 판결한 판결문을 부인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자기 살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할 인물로 보여줬습니다. CC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2010년 5월쯤에 그래도 이동관 수석님을 한번 만났다라고 말하며 판결문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게 맞는 거겠죠 라고 말했는데요. YTN은 당시 돈을 돌려줬다는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부인이 이력서를 받았다고 밝혔던 상황 등에 대한 설명을 이동관 후보자 측에 요청했지만 끝내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이동관 후보자 측은 본인이 아니라 부인까지 거론하며 카더라식 보도를 할 경우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을 주지하라고 또다시 엄포를 놓고 나섰는데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인 거죠. 보통 이렇게 강력하게 부인을 할 경우에는 10중 8구는 그게 사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을 말하는데요. 이동관을 향한 온갖 의혹거리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아직도 의혹이 모두 해소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단 하나라도 해소된 의혹은 없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은 윤석열 정권의 방송 파괴 공작을 알리는 대국민 선전포고입니다. 이동관은 이명박 정권 시절 공작 정치로 공영방송을 파괴한 전력의 소유자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최근 졸속으로 이뤄진 KBS 수신료 분리 고지, 위법한 MBC 감사, YTN 민영화 추진 등과 같은 방송 장악 쿠데타를 시작으로 기어코 방송 파괴 기술자 지명을 강행했습니다. 이런 인사를 방통위원장에 앉히겠다는 것은 방송의 공공성을 짓밟고 국민과 언론에게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동관 지명자는 방통위원장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입니다. 얼마 전 이명박 정부 시절 이동관 홍보수석 비서관이 국정원을 동원해 언론을 통제하고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검찰과 국정원을 동원해 사찰 수준의 언론사 내부 사정을 파악하고 방송 장악을 위한 실행 방안을 보고하도록 한 것이 문건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제라도 이동관 당시 홍보수석의 방송 장악 범죄 혐의가 철저하게 밝혀지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또한 아들의 학폭 논란과 은폐 의혹이 해명되지도 않았는데 부인이 인사청탁 시도를 받은 정황이 법원 판결문을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만으로도 이동관은 어떤 공직도 맡을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수사 대상으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동관 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국민의 60%, 현직 기자 80%가 이동관 임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압도적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동관 지명을 강행한다면 엄중한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